야, 니 내 말 안 들리나? 광수애미는 버럭 소리 지르는 서방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이 들었다. 와예, 뭐예? 정신이 들고 보니 시끌벅적한 장터에 벌써 와 있다. 뭐 살낀지 안 물었나? 와 그리 맥을 놓고 있노? 참, 말 안 했습니까? 감기가 들었는지 영 뭐 어지러지한 게 안 됐네 얘. 감기 핑계를 대지만 어지러운 마음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다. 광수 아버지에 아무 걔도 내는 좀 앉아서 쉬어야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댕기면서 볼일 좀 보이소 예. 제사상 한두 번 봐십니까? 뭐가 필요한지 뻔한 거 아닙니까? 지는 약방에 들리다가 육속간에 있을게 예. 그리 어디서 술 잡수지 말고 예. 니 정말로 많이 아프나? 갑자기 와 그러노? 아침까지 멀쩡하디만. 참. 그라 약 사먹고. 장꾼들 틈으로 사라지는 서방을 보고 광수애미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연신 고개를 둘러대며 사방을 살펴보았다. 마음 한편은 불쌍하고 또 핏줄로 인해 땡겨지는 반가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이 사실이 이 근처와 동네에 알려지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런데 살피던 자신의 눈길 끝에 오라버니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따라온 것이다. 또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알고 온 사람이다. 자신이 알아볼 정도면 오라버니도 당연히 알아보았을 것이었다. 계속 피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백주에 그것도 사람들이 운집한 장터에서 문둥이와 어떻게 말을 나눈다는 말인가. 그저 난감한 심정으로 힐끔거리며 오라버니가 주는 시선을 피하는 동시에 주위를 살핀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방향을 가리키는 듯 했다. 그리고는 사라졌다. 광수애미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심정으로 정육점 들마루에 앉아 있는데 오라버니가 똑같은 장소에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는 다시 똑같은 고갯짓을 하고 다시 사라졌다. 따라오는 기미가 없자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그래. 그래도 오라버니 아닌가. 얼마 만에 보는 오라버니인가. 아무리 세상 눈이 겁난다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것이었다. 광수애미는 벌떡 일어서서 오라버니가 사라진 장터 골목으로 걸어가면서도 주위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가 주의 깊게 살폈다. 저만치 오라버니가 가고 있었다. 골목을 돌아 소장터를 지나고 다시 점촌 쪽으로 가는 길 옆쯤 왔을 때 상여집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나머지 문둥이들이 모여 있었다. 너거는 이 앞에 있거라. 그자의 한마디 말에 문둥이들이 우르르 상여집 앞쪽으로 모여들었고 오라버니는 상여집 뒤로 돌아갔다. 그리 오라는 뜻이다. 입을 앙다물고 문둥이들을 지나 뒤로 돌아서자 오라버니가 서 있었다. 자들이 앞에 있으면 아무도 이 앞으로 안 지나간대. 걱정 말 그래. 오라버니의 오랜만에 들어보는 목소리에 왈칵 눈물이 솟았다. 오빠야, 미안해. 눈물을 훔쳐내며 광수애미는 미안하다고 먼저 말문을 열었다. 네, 다 안다. 그래, 어째 사노?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해진 옷을 겹겹이 입긴 했지만 다락방에서 보던 그 오라버니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더 뭉개진 코만 빼고는. 내는 잘 있다. 오빠야는 문디가 뭐
별 수 있나? 죽지 못해 사는 기지. 걔도 이제 요 근처에 천주교에 사는 문둥이 집이 생겼다 아이가. 거기서 살랐고 여 왔다. 니 땜시 여 온 게 아니고. 함창에서 10리 조금 넘는 동네에 독일에서 온 신부가 문둥이들을 위해 터를 마련한 것이다. 성심원이라고 이름한 수용소였다. 공급면 역곡리 산자락에 세워진 수용소는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있다. 이제 막 시설을 정비해 나가는 참인데 갇혀 살기 싫은 문둥이들은 가끔 몰려서 나가기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는 곳이다. 그런 데가 있어 얘? 이 근처에? 반가운 마음인지 염려되는 마음인지 모르겠는 광수애미였다. 있다. 니는 몰라도 된다. 그러고 내는 이를 먼 발치에서 몇 번 봤니라. 니는 물론 모르겠지만 너그 집에 동양 간 적도 있고 우리 집에도 왔다꼬 얘? 어디 거지들이 동양 온 것이 한두 번인가. 늘 조바심에 숨거나 피하거나 하는 바람에 모르고 지나쳐온 것이다. 그러고 한 번은 너그 집에 있는 아 있제? 걔한테 돈도 좀 얻었니라. 정신이 화들짝 났다. 예? 누구 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와 안 있나? 나이 찬 처자. 소양이 말입니까? 이름이사 모르제. 그저 우연히 만나서 내가 동냥 좀 했다. 그때 너그 아들도 봤다. 그래 말했습니까? 우선은 제일로 염려스러운 것을 묻는 광수엠이지만 막연히 묻는 질문이 어정쩡하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그는 알아차렸다. 아니다. 걱정하지 말래도. 그저 니한테 말하면 돈을 줄기라고만 했다. 뭐예? 돈을 예? 무슨 말입니까? 먹을 걸 동냥한 게 아니고 예? 그는 소양을 우연히 신덕마을에서 만났던 것이며 배가 하도 고파서 돈이라도 한 푼 주십사 했는데 500원이나 주었던 것이며 집에 있는 아지매한테 말하면 돈을 줄 것이라고 했다는 것까지 광수애미에게 털어놓았다. 걔도 내가 누군지는 말 안 했니라. 네가 알아서 돌려대면 된다. 그러고 이제 수용소가 자리를 잡으면서 나올 일도 없을 끼다. 그저 이렇게 한번 우연이라도 만났어야 됐고 혹시라도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는 수용소 찾아서 잘 있다고 해라. 광수애미는 멍했다. 소양이가 500원이나 주고서도 자신에게 한마디도 없었겠다.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와 내 얘기는 했습니까? 광수애미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머리채를 휘잡아 돌린 년인데 문둥이 집안 년이라고 소문이라도 내는 날에는 어찌 될 것인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저 니한테 말하면 돈을 줄 끼라고 했지.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아무 말도 안 했다. 네가 알아서 둘러대면 된다니깐. 속이 편치 않은 광수애미는 오라버니가 반갑고 측은하던 마음이 확 사라져 버렸다. 치마 밑을 들추고 주머니 속에서 지전을 몇 개 뽑아들고 앞으로 내밉다. 이거라도 받으이소 하고 웃자자 오든지 가든지 하더라도 지발 우리 얘기는 하지 마이소예. 부탁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동생인데 그 동생조차도 자신을 사람 대접하지 않자 분노가 치밀었던 모양인지 내는 돈 필요 없다 하고 앞으로는 길에서 만나도 내 아는 체 안 할 끼니 걱정 말아라. 네 근처에는 물론 가지도 않을 끼고 가거라.
됐다. 오라버니의 환한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지만 장볼일에 마음이 바빠진 광수애미는 허둥지둥 돌아서고 말았던 것이다. 넋을 잃고 어제 일을 멍하니 떠올리는 사이 어느새 소양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따뱅이 끈을 입에 물고 전기 문턱을 넘어 들어온다. 광수애미는 서둘러 달려들어 소양의 머리 위에 있는 옹기 물동이를 잡아내린다. 살가운 행동이다. 소양도 의아한 생각이 들지만 순간 잊어버리고 아침을 걱정한다. 영감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예, 지는 반찬을 못하게 심더. 아지매가 큰아지매 오실 때꺼정 전기 살림 좀 해주이소. 지가 허드렛 일은 다 할게 예. 어데 내가 이 전기서 한두 해 살았나? 걱정 말그래. 아 우리 식구도 모여야 돼. 까지 상 하나 더 보는 긴데 어떻노? 극하자. 시원한 대답이다. 소양은 잠을 푹 잔 탓인지 아니면 가시 없는 말을 내뱉는 광수애미의 후덕한 대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기분이 좋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에는 몽땅 연필을 들고 공책에 글씨도 열심히 적어본다. 입으로는 중얼거리며 발음도 내보고 단어가 완성되면 또 한마디 단어도 입에 올려보며 말과 글이 같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그저 신기할 뿐이다. 정신을 놓고 공책을 넘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사이에 초겨울 짧은 햇살이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아지매 배고프다. 재수가 푸념을 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소양은 그래 안 그래도 때가 됐네. 좀 해마이 그래. 광수야 니는 내가 쓴 거 맞나 좀 봐두고. 니는 내 선생님 아이가. 알았다 아지매.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면서 전기밖이 어두워지는 것에 소양의 마음속이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한다. 갑자기 몰려오는 압박감에 질식할 것만 같다. 탈출구가 필요하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소양은 삼천포를 떠올린다. 거북바위에 앉아서 파도가 여유롭게 너울거리던 남해를 보던 기억을 한다. 내가 왜 여 와 있노? 안 오러 왔제. 빨리 나아야 집에 갈 낀데. 그래, 빨리 나으려면서 빨리 합방을 해야지. 그깟 남들 다 하는 합방인데 내는 왜 못하겠노? 그래, 네 빨리 합방하고 놓고 해야 엄마하고 종락이하고 살 거 아이가? 부직갱이를 탁탁 털면서 벌떡 일어선다. 무슨 일인지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작은 아줌매는 때거리 걱정도 없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뜸드는 밥솥을 보며 창거리를 머릿속에 그려보는데 헛기침 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진 후 전기문 앞에 영감이 서 있다. 흠칫 놀라는 소양을 보고 태섭이 다시 헛기침으로 어색함을 녹인다. 아들 방에 있나? 신발이 나뒹구는 것을 보아서 알련만 물어본다. 예, 숙제하고 밥 먹고 간다꼬 예. 태섭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소양은 전기바닥을 보고 대답한다. 오늘은 재우지 말고 일찍 보내고 이따가 물 한 그릇 떠서 방에 들르거라. 내 저녁은 먹고 왔다.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돌아서 마루로 올라간다. 소양은 심장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을 느낀다. 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뿜어 본다. 아까 그렇게 해보니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나짐에는 저녁 공량을 앞에 두고 한참을 쳐다본다. 반찬이 3개가 올려져 있다. 보살들과 함께하는 공량간이라
두런두런 말과 움직임이 괜스레 큰아줌마의 심경을 괴롭힌다. 입맛도 없고 절간의 음식이 세속에서 먹던 것들과 다른지라 배가 고파도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양초를 두어 개 피워 놓았다지만 그 불빛보다 창호 밖의 보름달이 더 훤하다. 주위에 목례를 한 후 큰아줌마는 공양에는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온다. 보름달이구나. 한두 번 본 달은 아니지만 유독 오늘 더 청명하게 보인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길조인가? 그래, 길조여야 되지. 내 여기에 왜 와 있는데? 큰 숨이 공기라도 휘저을 양 큰아줌마는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대웅전 앞으로 발을 옮긴다. 대웅전을 앞으로 품은 뒷산의 형태가 달빛에 희미하게 보인다. 낮에 어느 보살로부터 들은 소리다. 대웅전을 정면으로 마주볼 때 대웅전 지붕 위로 보이는 산중턱의 바위가 봉긋하게 솟아있다. 그 바위가 온 산의 전기를 모아 대웅전 아래로 내려보낸다고 했다. 영감과의 지난 세월이 떠오른다. 곱게 자란 탓에 그리고 부잣집에 시집온 탓에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않았다. 그 혹심했던 일제시대에도 항상 태봉들이 살림을 여유롭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 공간이 있었다. 아무리 들어도 경상도 사투리는 설익은 개떡마냥 끄끌거렸다. 그 사투리를 구사하는 영감도 한양의 매끌거리는 신사와는 사뭇 달랐다. 양장을 하고 신학문을 배우던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다. 그러나 천리길 시집 온 후로는 그런 생각도 다 끝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억센 동서도 쑥쑥 잘만 낳는 아들을 자신은 하나도 낳지 못했다. 다행인 것은 시부모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한 시집살이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쌓아가는 중압감에 자신의 위치를 걱정하게 되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은 없다. 대웅전의 촛불이 창호지에 붉게 비추어진다. 큰아줌마는 대웅전 정문을 지나 옆에 달린 작은 문으로 들어선다. 향의 내음이 진하다. 하늘 그리는 촛불을 보고서야 자신이 문을 열어둔 채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